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밤새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발표한 건 없습니다만 첫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집권 이후 세계 질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실감나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과거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회담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 제기를 하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겁니다. 다행히 실제 회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정상 간 대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 분야에선 구체적 합의를 못 박는 대신 실무 협상을 더 하기로 했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한 동맹 현대화,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물론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난관이 적지 않을 텐데요. 먼저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결과부터 미국 순방에 동행했던 최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숙청, 혁명 메시지에 긴장감이 돌았지만 비교적 밝은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 이런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으로 보입니다. And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비공개로 진행된 확대 회담과 오찬에서도 덕담이 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전사라고 표현하며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거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과거 암살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공통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통상과 안보 분야와 관련해 정상 간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방법은 실무 단계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관련한 동맹 현대화는 큰 방향에서 일치를 봤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들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넘겨 140여 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돌발 상황 없이 회담이 마무리돼 큰 실점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체적 합의 문구가 나오지 않아 미국 측이 언제든 다른 요구를 꺼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두 정상은 북한 김정은에 대해 상당 시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정은과 다시 만나 대화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북 간 대화를 고리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이어서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라며 한반도 평화에 세기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자신은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자신은 보조적 역할을 맡겠다는 건데 노벨 평화상 욕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껏 띄워준 셈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달 뒤 경주에서 열리는 APEC-K에 기꺼이 참석할 의향이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특히 김정은과 올해 만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We'll arrange a meeting between you and Kim Jong-un. Whatever I can do, having to do with South Korea and getting people together, you should get together, right?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한미 정상이 공동의 의지를 보인 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 후에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한미연합훈련 비난 성명만 내놨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는 앞으로 쟁점이 될 사안도 많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를 임대가 아닌 미국 소유로 하고 싶다는 다소 말도 안 되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 땅에 대한 트럼프의 욕심이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방한 때 공중에서 둘러봤던 캠프 험프리스가 무척 탐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토를 넘겨달라는 건 정상회담에서 나오기 힘든 내용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까지 최홍국 기자가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지 소유권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What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미군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 10여 개 주요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둔군 지휘 협정 소파에 의해 미군 기지 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실현되려면 소파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리스는 아닙니다. 기지 건설에 미국이 돈을 많이 썼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둔군 지휘 협정 소파에 따라 험프리스 부지 비용과 건설 비용 14조 원 가운데 92%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꺼낸 카드란 해석이 나옵니다. 전략 전술 차원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려고 그런 말을 꺼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실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정상회담 직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 더 주도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조금씩 해석이 달랐던 관세 협상 후속 논의도 있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명문화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날아온 청구서도 많아 앞으로가 걱정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폭격한 B-2 폭격기의 성능을 과시하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So they understand that we mak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South Korea is a big buyer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밝힌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실제 구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무기 구매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첨단,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과 일본이 참여하는 알래스카 LNG 합작법인 프로젝트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알래스카 북부 지역의 천연가스를 채굴해 수출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관세 타결안엔 없던 내용입니다. We have the greatest amount of energy in the world, and we're dealing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in Alaska, and we're going to be making a deal, a joint venture with South Korea. 조금 더 상세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쌀이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등 미국 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정상회담에선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내역도 실무 단위 협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로선 시간을 번 셈인데 문서화된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도 투자 보따리를 줄줄이 풀었습니다. 미국산 항공기를 100대 넘게 사들이고 현지에 로봇 공장을 짓는 시기인데요. 모두 1,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는 별도여서 둘을 합치면 미국에 우리 돈 700조 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임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 왕 CEO가 반갑게 껴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한미 기업인들이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양국 기업들은 조선과 원자력, 항공 등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1,500억 불이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미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항공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 앞서 일본과 카타르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현대차도 당초 계획보다 7조 원 더 늘린 36조 원을 투자해 미국의 로봇 공장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카 프로젝트도 본격화합니다. HD현대는 미 사모펀드와 수십억 달러 규모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해 조선과 물류, 해양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고 삼성중공업도 미 해군 지원함 유지 보수 사업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업무 협약 4건이 체결됐습니다. 차세대 원전 SMR 개발과 원전 시공 등의 양국 원전 분야 기업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약속한 1,500억 달러 투자는 지난 관세 협상 당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와는 별개로 다 합치면 총 5천억 달러, 우리 돈 700조 원이 미국에 투자됩니다. 투자 보따리는 풀었지만 이번에도 자동차 업계가 기다리는 관세 인하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 벌어지는 것 같다.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폭탄 발언을 올렸습니다. 회담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이 해명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다들 황당해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꺼낸 건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에 해당 글이 올라온 건 한미 정상회담 시작 약 2시간 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Very vicious raids on churches by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that they even went into our military base and got information. 해병대원 특검과 내란 특검팀이 각각 오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상 회담 땐 이 사안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기자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저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검사하는 일은 팩트 확인.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회담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위협적으로 SNS를 쓰긴 했지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을 읽었기 때문이죠. 상대가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돌발 행동은 협상 압박용과 함께 미국 내 지지 세력을 의식한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의제 하나하나가 간단치 않은 첫 한미 정상회담이었지만 정상 간 만남에서 수차례 농담이 오가고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에 맞춰 골프채, 거북선 등을 선물로 제작해 갔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의 제품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의 이모저모 장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던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를 보며 속삭인 농담. 평소 그의 언론관을 보여줍니다. 정상회담에선 때론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중관계 언급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중국에 가면 연료를 아낄 수 있다며 팔을 툭 쳤고 이 대통령도 웃으며 호응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특검 수사와 관련한 해명을 듣던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유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기소했던 특별검사 실명을 언급하자 좌중엔 폭소가 터졌고 Is his name deranged Jack Smith? He's a deranged, sick individual. But go ahead.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어깨도 들썩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명록을 적는 데 쓴 펜은 깜짝 선물이 됐습니다. It's a nice pen.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I'll use it because for me, I like that kind of writing. I like that film.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임펜으로 서명하는 모습이 국격에 맞지 않는다며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태극기가 새겨진 원목펜을 제작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조선업을 상징하는 금속 거북선 모형과 트럼프 대통령 체형에 맞춘 특별 제작 골프 퍼터, 부부용 카우보이 마가모자 등을 선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피습 사진이 실린 사진첩 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미국 내에선 우려됐던 동맹국과의 충돌을 일단 피했다는데 점수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문서화된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쟁점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국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우 특파원, 미국 정부는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한국이 기존 무역 합의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존안을 고수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미가 큰 틀에서 타결한 합의를 지킬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회담 전 냉랭했던 반응과 달리 훌륭한 한국의 대표자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한미 정상이 오찬에서 친분을 깊게 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다만 시장 개방을 원하고 농민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도 말해 추가 압박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 언론은 대체로 이번 회담이 경고로 시작했지만 우려했던 돌발 사고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한국의 정치적 여건을 비판했지만 회담에선 긴장을 피했다라고 썼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대북 이슈를 짚었는데 트럼프가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이 반박하지 않은 상황이 눈에 띄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문서화된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방위비 문제가 몇 달 내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대미 투자기금에서 긴장감이 남아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했고 한국의 투자펀드 수익금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조만간 중국 봉쇄를 기조로 한 새로운 국방 전략도 발표하는데 주한미군 재편 가능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로서는 경제와 안보 모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지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한미 정상회담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집착한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고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군 위안부 발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Comfort women, very specifically, we talked. There's a very big problem for Korea, not for Japan. Japan wanted to go. They want to get on, but Korea was very stuck on that. You understand?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트럼프가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하며 위안부 문제는 이미 수십 년에 걸쳐 해결됐다고 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NHK와 아사히 신문도 트럼프가 오래전 과거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키기 쉽지 않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를 만나 장애 요소가 제거됐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또 연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한 트럼프의 발언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언급은 삼간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시하는 취지가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한미 간 협력을 견제하면서 트럼프의 돌발 요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화통신은 트럼프가 미군 기지 토지 소유권을 요구했다며 한국은 미국의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유지 비용도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CTV는 미국의 희망사항인 알래스카 자원개발 문제가 회담에서 거론된 점을 조명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현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네, 이 대통령의 칭송 외교입니다. 네. 자,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이 때문에 불안감이 컸습니다. 근데 의외로 전체 분위기도 좀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대통령은 회담의 절반 이상을 김정은과 북한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유난히 높기 때문인데요. 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일기 때 미북 관계가 좋았는데 이후 상황이 나빠졌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과 만나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내가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흐뭇하게 웃었는데요. 네. 그러자 긴장됐던 회담장 분위기가 확 풀렸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談판을 통해 북한에 트럼프 리조트를 지으려 합니다. 골프도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관심 있는 일, 또 듣고 싶어 있는 말을 통해서 기류를 반전시킨 겁니다. 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얘기한 거. 네. 이것도 다 비슷한 이유겠네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저격한 겁니다. 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여러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하고 또 평화가 찾아왔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고 세계사적인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전도사로 띄우고 자신은 그 협력자로 몸을 낮춘 겁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답을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사 때문에 한일이 잘 지내기 어렵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이 한일 관계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차질을 빚는 것을 우려한 겁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 오기 전에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는 문제를 다 정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의 안미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두는 양다리 노선이라고 부정적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안미경중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편에 서겠다는 뜻이죠. 이 트럼프가 그래서 중국과 같이 가자고 하자 곧바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 싱크로율이죠. 싱크로율을 대폭 높인 겁니다. 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부 칭찬에 약하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뜻에 따르면 또 비율을 맞추면 좋아하지만 맞서면 상대를 때리고 망신을 주곤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맞섰던 우크라이나 남아공 대통령 모두 심한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깡패 외교, 벼랑 끝 외교를 해왔던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깍듯하게 각하라고 존칭을 썼고요. 훌륭한 리더라고 아부를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금장 드라이버를 선물하면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던 서명용 만년필을 즉석에서 선물했고요. 또 마스가의 상징이죠. 거북선, 그리고 카보이 마가 모자도 선물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아부는 나쁘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외교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얻는 기술입니다. 호감을 얻고 관계를 강화해서 국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땐 이번 회담이 네. 이 이른바 칭송 외교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보수 대통령이 이랬으면 반대 진영에서 어떤 평가를 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하니까 별다른 말은 없어 보이네요. 네. 근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과 평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외교의 시험대였습니다. 통상, 경제, 안보 전 분야에서 동맹을 재설정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또 이 대통령의 친중 의심도 불식해야 했습니다. 그 첫 허들은 어느 정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트럼프와 신뢰를 쌓는 계기도 됐습니다. 이 외신에서도 이 대통령의 그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주한미군 제조종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 또 국방비 증액, 관세, 대미 투자기금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 성명도 없었고 합의도 없었습니다. 네. 이 상견례는 통과했지만 본안은 남아있는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청구서가 언제 날아들지 모르니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네. 뭐 이 대통령 실용 외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이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계속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페이데이터 잘 들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 특검의 교회 압수수색을 언급한 걸 두고는 외교 참사란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교회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해병대원과 내란 특검은 각각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용 발언이었고 해프닝일 뿐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곧바로 오해였음을 확인하고 정정하며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여당에선 한미회담에 대해 이 대통령을 향해 뛰어난 전략가, 트럼프 대통령에겐 노벨 평화상감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가 연일 국익을 위해 애쓰고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상회담에서 국내 특검 수사 과정이 거론된 자체가 외교 참사, 한미동맹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교회와 미군 기지 압수수색 사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 자체가 심대한 외교 참사입니다. 또 협상 내용에 대해선 얻은 것보다 내줄 게 더 많고 문서화된 합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론 부담 많이 졌는데 얻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회담이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50점밖에 안 된다고 혹평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특검이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내일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권 의원은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자신은 결백하다며 특검 수사는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역 특검은 지난달 18일 통일교 본부와 권성동 의원의 자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강제 수사였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부드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원 명부와 신도 명단을 대조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SNS에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이 의혹 제기한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고 당당하며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를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특검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임원에 통일교 인사가 임명된 배경을 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의 질의에 김 여사 측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에 통일교 소속 재단 이사장인 A씨를 임명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특검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A씨 임명에 관여했는지 추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모르는 일이라며 민주평통은 청탁성 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TV조선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2023년 1월 대통령실 설 선물 명단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포함된 경위도 캐물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5만 원 상당 소액 선물로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명단을 취합해 보내는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를 밀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이 움직이겠다고 답한 문자를 김 여사에게 제시하며 관련성을 캐물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두 사람 간 일방적인 대화여서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모레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소위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뒤 민주당은 당초 추진하던 검찰개혁 4법 대신 정부 조직법부터 먼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설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두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공개 제동을 걸며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당내 일각에선 법무부 우려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취임 1호 조치 중 하나가 이른바 검찰개혁 직위 출범이었습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차례 회의 끝에 특위는 공론화의 부치란을 오늘까지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저희 특위만의 입장을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시점이기 때문에요.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고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현재 거론되는 검찰 해체 방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오늘 SNS를 통해서도 조바심의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위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정 장관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신중론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뒤 검찰 해체 속도를 둘러싼 당정 엇박자가 봉합되는 모습이었는데 정청래 특위안에 정성호 장관이 제동을 걸면서 또다시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항 장면이 담긴 구치소 CCTV 열람을 의결했습니다. 파견 검사를 늘리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지 하루도 안 돼 소위로 넘겨졌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자리에 앉자 법사위 내 입법 독주가 더 거침없어지는 모습인데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뒤 열린 첫 전체 회의. 시작 전부터 누가 먼저 악수를 청할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부위원장님이 먼저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셔갖고 저는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회의장이 고성으로 가득 찹니다. 야당 의원들이 추 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에 단체로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아직 회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게 협의가 안 된 안건이잖아요. 아니 위원장이 의사 진행 못하게 지금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 계획안과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 등이 일사천리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 CCTV 열람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하고 싶어요. 근데 아니 의원님이 사법기관이세요? 판단은 법원이 하겠죠? 추 위원장이 3대 특검 활동기간 연장법을 다룰 일소위 구성안을 강행 처리하자 대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회의 방해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 의사진행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을 향한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청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하청들의 요구가 줄을 잇고 노조 쟁의권이 제한된 방산업계도 파업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이 계속되면 청년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방위산업 노동자들도 단체 행동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법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파업 같은 단체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위헌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조속한 올바른 심판을 촉구합니다. 노란 봉투법을 계기로 노동계 요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 고용을 촉구하며 내일 파업을 예고했고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본사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내일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노동계의 압박은 결국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017년 비정규직 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화청과 교섭 지위가 이제 인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실질적 지배구조인 모기업에 이제 직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당시 감사원은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비슷한 이유로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건비 상승 때문에 또 다른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강성 노조의 협상력만 커질 경우 노동계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보고 음주 단속을 피하려 달아난 건데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비에 젖은 도로를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 차를 세우는가 싶더니 다시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차량. 적색 신호도 잇따라 무시한 채 도주극을 벌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선 최대 시속 170km로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가는데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속도를 낮추더니 차량을 막아섭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남성은 맞은편의 경찰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유턴에 달아났습니다. 과속과 신호 위반, 불법 유턴 등을 반복하며 총 20km를 도주했습니다. 당시 양평 지역엔 하루 70mm 가까운 폭우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순간 화물차 기사의 기지로 경찰은 만취 운전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화물차 2차선 가고 있어서 저희가 마이크로 선을 내 이제 정차를 하게끔 유도를 한 거고 사선으로 정차할 수 있게. 경찰은 감사장과 포상을 수여하려 했지만 화물차 기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50대 재선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을 꺾었는데 일반 여론조사에선 밀렸지만 당원 투표에서 앞서며 당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결과부터 전해드리고 스튜디오에 장 대표 모셔서 앞으로의 구상 들어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가 국민의힘 당기를 힘차게 흔듭니다. 장 대표는 결선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를 불과 0.54%포인트, 2천여 표 차로 앞섰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선 인지도에서 앞선 김문수 후보에게 20%포인트 넘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80%가 반영되는 당원 투표에서 3만여 표 차이로 앞서 당권을 잡게 됐습니다.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두 사람의 결선으로 좁혀지자 한동훈 전 대표는 최악보다 차악이라며 우회적으로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본선보다 6만 표를 더 얻어 안철수, 조경태 후보 표를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 대표가 결선에서 5만여 표를 추가 확보했는데 반작용에 따른 지지층 결집으로 해석됩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전대 이후 당내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신임 장 대표는 대선 패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당을 정상화하면서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까지 견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장동혁 대표 모시고 향후 당 수습과 보수 재건 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경선 초반만 해도요, 김문수 후보가 앞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우세를 점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본선도 그렇고 결선도 그렇고 1위를 하셨습니다. 네.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결국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이 왜 국민의힘을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실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상황이나 또 유불리에 따라서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선명하게 그 입장들을 견제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원들께서 저에게 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당원들이 표를 줬다. 그러니까 이 당내에 의견은 모아졌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 전체적인 지지율을 보면은 대선 패배 이후에 상당히 정체돼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원들의 뜻만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뭐 여러 논란도, 특히 과거의 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 그러면서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민생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희들이 중도 민심도 얻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일단 당내 수습도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뭐 당내 갈라진 부분들을 합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은 취임 일성으로 뭐라 그러셨냐면 자유우파 시민들과 연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걸 밖에서는 윤 어게인 아니냐. 당의 일정한 노선, 그러니까 우측으로만 가는 노선에 너무 동조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떤 특정인을 두고 그분들이 함께하는 어떤 분들을 지칭한 적도 없고요. 뭐 윤어게인이나 어떤 분들을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당을 사랑하고 우리 당을 지켜오신 분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우리가 지금 107석의 적은 의석으로 거대 여당과 맞서고 이재명 정권과 싸우려면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야 된다. 우선 원내가 구심점이 돼서 싸워야 되지만 원내 당협위원장들까지도 아우르고 우리 자유우파 시민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싸워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우른다는 것과 좀 반대되는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또 당내에 이 내부 총질하시는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 이런 말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친한계를 지칭한다 이렇게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출당 요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어떤 계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없고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다만 원내에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당의 지도부에 있거나 결국은 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분들이 내부 분열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 밖에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까지 아우른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내 의원 몇 명이 우리 당론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탄핵 국면에서 본 것처럼 우리 당의 10%도 안 되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당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나 당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계신 분들이 당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간다 아니면 우리 당의 기본적인 방향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내부 총질을 한다는 것과 밖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우파 시민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금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나 우리 당의 생각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것과는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사안마다 좀 다르더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뭉쳐서 싸우는 대열에 함께 갈 수 있지만 원내에서 계속 당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당론을 어기는 분들은
저는 결단을 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밖에 있는 우파 시민을 결집하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저지선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개헌저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107명이라는 숫자를 붙잡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107명이 결국은 단일 대우로 뭉쳐있는, 그래서 우리 당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방향대로 같이 가질 수 있는 107명이어야지 탄핵 때처럼 그중에 8명, 9명이 결국 다른 결정을 해버린다면 저희는 결국은 우리 당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 당의 숫자가 98명밖에 되지 않는다, 99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07명을 있기 때문에 107명이 다 함께 뭉쳐서 같이 가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전략을 세웠는데 나머지 의원들이 예를 들면 8명, 9명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면 우리 당은 예상치 못했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중도 확장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네. 지방선거 당장 닥친 당면 과제인데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중도 확장은 우선 야당인 저희들에게 이번 대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래도 계엄 탄핵에 위해 42%의 지지를 보내주셨고 그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과반을 주지 않은 것은 저희에게 야당의 역할,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고 맡겨주신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역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기능, 그러나 단순히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제시하면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정당,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런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고 중도 민심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도 안 한다 그럽니다. 여당에 대한 스탠스는 어떻게 잡으시는지? 저는 정치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를 복원하고 서로 협치하려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로 본다면 힘의 균형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는 절대 협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힘의 균형을 맞출 때에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의 균형은 결국 민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서 우리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그래서 거기에서 힘의 균형이 맞춰진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합니다. 예, 꼭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AI를 활용할 만큼 인공지능 사용이 일상화됐지만 아직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도 틀린 답을 하거나 어색한 표현을 쓰는 등 어수룩한 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AI의 오류를 교정해줘야 하는데 이런 일이 어렵지 않은 데다가 시급도 높아서 젊은이들에게 고수익 알바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허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김건우 씨는 취업 전까지 AI 오류를 수정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AI랑 직접 대화를 나누며 잘못된 답변을 수정해주거나 한국어의 뉘앙스를 살릴 수 있는 답변을 추천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끝말잇기를 할게. 내가 준 단어보다 더 긴 단어로 대답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설정해 본다고 해요.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대표적인 생성형 AI 제품들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지원한 뒤 학위 인증과 어학 테스트만 통과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김영은 씨도 AI를 가르치는 알바를 하면서 시급으로 4만 원 넘게 벌고 있습니다. 다들 대학생이고 바쁜데 알바 머리 찾고 있으면 이거 해봐라 계속 추천을 했죠. 챗GPT에 전 세계 AI 교정 작업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50개국에 10만 명 넘게 있다고 답했습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일자리를 빼앗아갈 거란 경고가 나오지만 당장은 청년들에게 좋은 알바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And it is my pleasure to bring from His Majesty the King a letter. The letter I sent to the Nobel Prize Committee. It's nominating you for the Peace Prize, which is well deserved. And then Daddy has to sometimes use strong language too. 노벨 평화상 추천과 아낌없는 아부입니다. 영국은 국왕의 편지 정도로 그나마 채무를 지켰지만 이스라엘은 노골적이었죠. 나토는 거의 푸들처럼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상대로 아부 경쟁을 벌이는 거, 이제 일종의 뉴 노멀이 됐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뉴 노멀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른 정상들과 좀 달랐다면 칭찬에 근거까지 달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상황을 음미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극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참에 한반도 평화를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한반도에도 평화를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진짜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남북 문제에 다시 나서라고 은근히 설득한 겁니다. 웃음으로 화답하는 트럼프, 한껏 고무된 듯도 합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3시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숙청, 혁명 이런 단어를 써가며 한국 상황을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의 기술이었는지 이 대통령의 트럼프 극찬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초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처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제규범에 근거했던 질서가 무너지고 소위 깡패 정치가 부활했습니다. 한때 미국을 점령군이라 불렀던 이 대통령조차 현실을 인정하고 일본과 손잡으면서까지 미국의 환심을 사려 애쓴 건 평가할 만합니다. 나는 연체동물이다. 나는 뼈가 없다. 아, 그럼요. 그럼 뭐 당연하죠. 별 말씀. 그 자존심이란 놈을 우리 냉장고에 넣어두자. 버리지는 말고. 백악관 오벌룸에 앉은 각국 정상들은 하나같이 연체동물이 됩니다.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 잠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버리진 않고 당분간 얼려두는 거죠. 그게 나라를 책임진 지도자의 무거운 숙명입니다. 8월 26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냉장고 이용법이었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과 전북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유지되겠습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 충북과 경남, 제주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충청, 호남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가 24도로 열대야는 쉬어가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3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